계장님, 시교육청 윤 국장권 말입니다. 이제는 낚아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작이다. 박 경장의 거질병이 터지고 있다. 하기야 그 사건은 소장의 특별관리 사항이라고 미리 말해주지 못한 내 불찰도 있을 것이다. 매번 까탈지게 크는 일이란 기왕에 길들여진 그만이 버릇이라 여겼더랬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슬며시 내가 그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 때때로 골고드는 그가 은근히 귀찮게 느껴진 탓에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방법을 나도 모르게 찾고 있었던 셈이다. 이봐 박 경장, 그 사건 유보하라고 했잖아. 도강 수사나 수사재개 지시 떨어질 때까지 잠시 대기야. 일단 묶어둬요. 나는 눈까지 찡긋해 보이면서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내 말을 일단 알아듣기는 하는 눈치였으나 그렇다고 흔쾌한 것 같지도 않다. 이미 수차례 부딪혔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맑게 알아듣는 이골이 조금은 생겼으리라 믿고 싶다. 그는 표정에 뭔가 할 말을 가득 담았다가 삼키기를 두어 차례 하더니 이내 숙으로 들었다. 박 경장은 자기가 맡아서 오랫동안 내사를 해오던 시교육청 윤 국장 비리 단서를 찾아냈다. 그러나 내사 보고를 받은 소장은 수사 보류를 지시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라 해도 경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업무의 상당수 강약 리듬 조절은 알고 보면 대략 파워게임의 산물이다. 물고 물리는 일이 왕왕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윗선에서의 판단은 엄중하고 대개의 경우 그 배경에는 드러내고 말하지 못할 은밀한 사유가 있다. 기실지난 연말 인사에서 박 경장을 형사과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과장은 극극 말리는 사람은 나였다. 미운 종이 더 무섭다더니 그 말 꼭 맞다. 마음에 두는 구석이 많지 않은 부하 직원이었음에도 번번이 부딪히면서 슬금슬금 종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 어쩌면 겉보기와 다른 투박하나마 진실한 구석이 그에게 아직 살아있음을 운연중에 알아차린 경험이 미련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휴대폰이 울린다. 종 박사다. 나야.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 그는 동백시 유일한 정신과 의원 원장이다. 보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면 안 되나? 나와는 고등중학교 동기동창이자 막역지유다. 단지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대도시를 마다하고 이곳 외진 서도시에 병원을 차린 순종파이기도 하다. 이 친구 이제는 좀 소리 두는 모양이네. 드디어 내가 보고 싶다고 전화를 다 놓으시고. 자네 내게 뭔가 역무 있지? 사람 참 순산알이 아니랄까봐 눈치 하나는 빠르네. 그래, 무슨 일이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따가 저녁 때 병원으로 좀 와라. 밥은 내가 살 테니까. 그러고 보니 글을 본 지 벌써 보름이 넘은 것 같다. 오다 가다 수시로 들락거렸는데 요즘은 일이 바쁘다 보니 한동안은 못 들렸다. 그래, 이따가 그리러 갈게. 오케이, 이따가 보자고. 무슨 일일까? 아마도 동창의 일일 것이다. 종 박사는 수년째 동백고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장을 일을 맡고 있다. 전에도 동창회 행사 관련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나를 급히 찾곤 했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쪽빛바다 물 색깔이 오늘따라 유난히 곱다. 하늘은 맑고 바다 저 너머 수평선 가까이에 보이는 크고 작은 섬들이 새삼 정겹다.
한때 다랑이 받친 모자이크처럼 펼쳐져 당근과 양파가 흐드러지던 해변 언덕에는 새로 지은 콘크리트 집들이 빼고 가다. 더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 덩백스에도 외진 비율이 7할에 육박하고 있다던가. 이래저래 이젠 이 더시에서 온전한 고향 정치를 찾아보기간 힘들게 됐다. 계장님, 수사과장님께서 찾으시는데요. 잠시 의자를 돌려 창밖 풍경에 눈이 팔려있는 사이에 형사과 말석 김순경이 저심스런 몸짓으로 다가와 내가 종 박사와 통화하는 중에 온 호출을 전했다. 웅족 의자에 깊숙이 머물게 된 과장이 얼굴에 피곤기가 짙다. 필경 머릿속에 골치 아픈 일들을 나보다 10배는 더 많이 담고 살 과장이 표정에 납동이 같은 본내가 가득하다. 아, 오 계장. 내 사해온 교육청 윤국장 건 아직 잘 홀딩하고 있지?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이 엉뚱한 데서 터지고 있어. 윤 국장 그 친구 사흘 전에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야. 고백하다니요? 뒤늦게 정보과에 사건이 인지됐어. 교육청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말고 느닷없이 뇌물 받은 일을 털어놓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지 아마. 정신병 이력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의 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육장이 받아먹은 것까지 모두 떠들어댄 모양이야. 양심선언을 한 건가요? 양심선언이라면 기자들을 불러서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모양이야. 다행히 아직 언론에는 안 새나간 상태라 교육청에서 총력을 다해서 싸바르고 있는 중인가 봐. 고참, 대체 무슨 일이죠? 그러게 말이야. 뭔지 통 모르겠어. 더 이상 한 것은 그 사람 그러고 난 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스스로 도의 없이 한다는 거야.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긴 하나요? 다 기억하긴 하는데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대나? 도무지 앞뒤 아기가 맞도록 상황 설명이 되지 않으니 기가 찰 노릇이지. 교육장 입장이 난처하겠군요. 난처한 정도가 아니지.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을 거야. 과장은 오른손으로 자기 코를 쓰다듬듯이 잡았다가 넣기를 반복했다. 난감할 때나 고민스러울 때 나오는 그만의 버릇이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글쎄, 판단이 잘 서질 않아. 내 사 자료도 있고 인지된 것도 있으니 조만간 터지게 될 것은 뻔한데 소장께서는 아직 좀 더 두고 보자고만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해야 옳은가. 나 참. 예감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마구 틀어막고 눌러 넘어가기에는 이제 세상이 너무 열려버렸다. 교육장이라는 위치가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자리이고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 터지고 나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이었다. 교육장 꼭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윤 국장이 털어놓은 것으로는 5천이 넘는 모양이야. 학교 신중축공사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모양인데 엊그제 윤 국장이 잠시 미쳐서 떠들어댄 그 이야기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일단 수사만 시작하면 바로 바닥까지 다 뒤집어 볼 수 있는 수준이라지 아마. 소장께서 아직 보류해두라 하신다니 일단 2, 3일만 더 묻어놓고 살펴보시죠 뭐. 그래야겠지? 내사 중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러자고. 그쯤에서 과장은 자기 앞에 놓여있던 정보과 파일을 내게 넘겼다. 그러고 나서는 또다시 눈을 꼼뻑거리며 오른쪽 엄지와 검지로 잇따라 서너 차례 코를 만졌다. 싫어요. 난 안경 낀 사람 무섭단 말이에요. 저 아줌마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해요. 진료실 안이 소란하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접수대에 앉아있는 낯익은 간호사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고개를 끄덕하며 인사를 받는 동안 진료실 문틈을 비집고 비명에 가까운 여성이 새된 목청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로 봐서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안경 낀 사람이 무섭다. 이윽고 종 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김 간호사 빨리 나가세요. 환자분 괜찮습니다. 바로 내보낼게요. 걱정 마십시오. 진정하세요. 진료실 문이 벌쩍 열리고 안경을 쓴 간호사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진료실 안에서는 환자를 달래는 중년 여성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얘야, 이젠 괜찮아. 이제 안경 낀 사람 없지 않니? 종 박사의 말이 또다시 들려왔다. 환자분, 염려 마세요. 걱정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내게 원장님은 지금 진료 중이세요? 라고 말하는 동안 진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서 접수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접수대 간호사가 묻자 진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대답했다. 트라우마인가 봐요. 접수대 간호사가 다시 시선을 내게 돌렸다. 그녀는 의자에 잠시 앉아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고는 임무를 교대하여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대 맞은편에 놓인 연두색 리자웅접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는 없었다. 진료실 문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다. 트라우마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 나는 길을 전구 세우으나 주로 종 박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대화인 듯한 말소리는 뜻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크게 들려오지 않았다. 진료실 문이 열린 건 그로부터 20여 분을 더 기다린 뒤였다. 중년 여인이 부축을 하며 나온 여자 환자는 20살 남짓 돼 보였다. 환자는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고 공포가 가득한 퀭한 눈으로 흘기듯 자꾸만 나를 경계했다. 슬쩍 보았지만 눈빛이 정상이 아닌 듯했다. 전에는 자주 들르더니 요즘은 왜 뜸한 거냐? 진료실 의자에 마주 앉으면서 종 박사는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월을 탔는지 그의 얼굴도 이젠 예전만큼 맑지 않았다. 경찰서 일이 늘고 있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일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그건 순진한 희망이었나 봐. 그렇게 사건이 많아졌어? 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범죄가 점점 진흥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예전엔 몸만 튼실하면 해먹을 수 있던 순사 노릇도 이젠 영 딴판이 됐지. 몸 고생보다도 마음 고생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어. 그러자 그가 짐짓중생을 하고 대받았다. 그럼 오늘 온 김에 상담 치료 좀 받고 갈래? 허허, 이 친구야. 아무리 팔이 날리는 정신과 병원이라 해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어째서 널러온 중마고우마저 사이코로 만들어서 수입 올리려고 하는 거냐? 그것도 경찰서 형사나리를. 우리는 한바탕 킥킥대고 웃었다. 종 박사는 병원 운영뿐 아니라 대학 강의도 나가고 책도 쓰고 하면서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고 있는 친구였다.
어후에 그가 조나를 걸어왔던 일이 떠올랐다. 그건 그렇고 웬일로 오늘 조나를 다 했어? 그게 말이야. 좀 이상한 일이 연거푸 일어나서 아무래도 형사님이 추리 능력을 좀 빌려 써볼까 싶은 마음에 전화를 넣었지. 이상한 일이라니. 종 박사는 테이블에 놓인 메모지에다가 습관처럼 뭔가를 휘갈겨 쓰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입으로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잡은 펜 끝에서는 알아먹기 힘든 꼬부랑 글자가 처서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웃구좋게 특별한 환자가 와서 진찰을 받고 갔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회의 도중에 갑자기 자신이 비리와 상간의 비리를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는 거지. 그리고 2-5시간 뒤에 아주 멀쩡해졌다는 거야. 본인이 했던 행위와 쏟아낸 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자신이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용문을 몰라 하고 있어.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치매를 앓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교육청 윤 국장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곧바로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막연한 친구라 해도 대외비인 수사 내용을 내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 정신분열증 아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정신분열증이란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는 병증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 보자고 한 거야? 아니야. 문제는 유사한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거야. 어제 오후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가 하는 환자가 또 찾아왔고 오늘 낮에도 또 한 사람 다녀갔어. 순간적으로 뭔가 간단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유감이 들었다. 수사에서 유감이란 매우 정확한 길잡이다. 경험에 비춰보면 대개의 사건이 수사 초기에 떠오른 어떤 유감의 굴레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하지만 이 도시 사람들이 잇따라 양심 고백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범위가 따로 있을까? 낙서하듯 움직이는 종 박사의 펜널림이 빨라지고 있었다. 어제 오후에 온 사람은 운행지점장이었어. 그 친구도 직원들 앞에서 술에 취한 듯 자신이 부정행위를 죄다 털어놓았다는 거야.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스스로 경악에 빠져들었고. 오늘은 또 누구였어? 오늘 왔다 간 사람은 시청 간부야. 이 사람 역시 퇴근 후에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한참 동안 자신이 부정비리를 중얼거리듯 쏟아 놓았대. 그럼 이거 이 도시에 무슨 전염병 같은 개질이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느낌인데 정겨우식을 치르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집단 체면 현상 말고는 정신병적 증상이 덜림병이 된 사례는 없어. 이 사람들 모두 의학적 겸사석연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이거든. 뇌파도 아무 이상이 없고. 재발할 가능성은 어떤가? 이 사람들이 일종의 발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재발 가능성이 가늠되는데 현재로서는 파악이 쉽지 않아. 그런데 그럴 수는 있는 건가? 외견상 아무 까닭도 없이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치부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건가 이 말이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원초적 이두, 에고, 슈퍼에고, 그러니까 본능자, 초자의 세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초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양심과 자아 이상 2가지인데 억지로 가설을 만든다면 이중 양심이 잠시 모든 것을 뚫고 나와 덜출 행동을 일으키게 될 수는 있어.
소위 기자들을 불러놓고 양심 선언을 하는 행위 같은 것인가? 그렇지. 그런데 그런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곧바로 스스로 용문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거나 하지는 않는 법인데 이번 케이스들은 좀처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이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들에게 혹시 공통분모 같은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 털어놓았다는 비리부정 사건이 연결고리가 있다던가. 글쎄 그거야 내가 전문이지만 진료 상담 중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 답답한 노릇이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정박사조차 분석해내지 못하는 유행성 정신분열 비슷한 사태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자꾸만 깊어지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뭐처럼 만났는데 우리 소주나 한잔 하자. 새로 개업한 기막힌 낙지탕 전문점이 있다. 내가 모실게. 자신이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드는 나를 향해 종 박사가 소리치듯 말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